퇴직 후의 첫 아침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눈을 떴는데 출근해야 할 곳이 없다는 사실. 누군가는 자유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 시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쌓아갑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사람의 다른 노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김현수 씨는 3년 전 퇴직했습니다.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했고 퇴직 후엔 하고 싶던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계획했던 해외여행도 귀찮게 느껴졌고 집에 있자니 괜히 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TV를 켜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었고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잠이 줄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의사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활동량이 너무 적으십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반면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6세 이명자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점점 30분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목표는 없었지만 걷는 동안 머리가 맑아졌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은퇴 3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현수 씨는 혈압과 당 수치가 높아졌고 불면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이명자 씨는 오히려 퇴직 전보다 체중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생리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6살 젊게 나왔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거창한 운동이나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움직이는 루틴을 지켜낸 단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의 가장 큰 변수는 활동의 유무입니다. 직장 시절에는 일하느라 몸과 뇌가 늘 깨어 있었지만 퇴직 후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12년만 지나도 근력은 30% 이상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렵고 피로가 쌓이면서 우울감까지 밀려옵니다. 그래서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움직임의 중단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슬로우 에이징 연구소에서는 60대 이후의 건강 격차가 신체 활동의 지속 여부에 따라 15년 이상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단 하루라도 몸을 멈추면 그날의 노화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체 활동은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뇌의 노화도 늦춘다는 점입니다.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뇌 해마 부위가 자극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아침 루틴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퇴직 후 아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어제의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은퇴 후엔 새로운 하루를 설계하는 시간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조용하지만 의식적인 루틴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TV를 켜거나 휴대폰을 보는 대신 하루 30분이라도 걷기, 명상, 호흡, 스트레칭 같은 동작으로 몸을 깨우는 것. 단순하지만 그것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인생의 속도를 바꿉니다. 은퇴자의 노화 속도는 유전보다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나이의 두 사람이라도 생활 패턴이 다르면 생리적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람의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발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만 비활동적인 사람은 산화 스트레스가 쌓여 노화가 빨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사람은 세포가 젊게 호흡하고 멈춘 사람은 세포가 느리게 죽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뜨거운 물 한 잔을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고 어떤 사람은 집 앞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일기를 쓰며 자신과 대화합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노화를 늦추는 힘입니다. 이명자 씨에게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요즘 더 젊어지셨어요 입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조용히 나가 걷는 거죠.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간의 여유와 자기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김현수 씨는 최근에서야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몸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은 하루 20분씩이라도 걸으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니까 몸이 덜 무겁더라고요.
그동안 나이를 탓했는데 사실은 제가 멈춘 거였어요. 그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 건강관리라고 하면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식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매일 깨워주는 조용한 루틴, 그것이 노화를 늦추고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아침의 작은 움직임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 조용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걸어보세요. 생각을 멈추고 몸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세요. 그 10분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느려진 것이 아니라 단단해진 나, 그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 매일 아침 그저 조용히 이것만 했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노화를 멈춘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하루는 생각보다 길고 고요하다. 출근하던 시절에는 잠시라도 쉬고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남아돌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요함이 낯설다고 말한다. 하루를 채우던 일상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시기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몸은 아직 건강한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달라진다. 오늘은 그 길 위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65세에 퇴직한 김현수 씨는 퇴직 다음 날부터 자유가 아닌 혼란을 느꼈다. 매일 일정에 따라 움직이던 몸이 갑자기 멈추자 정신마저 함께 멈춘 것 같았다. 처음 한두 주는 늦잠을 자고 느긋한 점심을 먹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곧 공허감이 찾아왔다. 해야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길어졌고 길어진 시간 속에서 불안이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그에게 여행을 권했지만 그는 준비할 마음조차 없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이 그의 퇴직 후 인생의 첫 처방전이었다. 반면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64세의 이명자 씨는 매일 아침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뜨거운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다. 그 시간은 세상과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순간이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운동화를 신은 뒤 집 앞 공원으로 나갔다. 처음엔 10분을 걷는 것도 버거웠다. 하지만 매일 걸으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졌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그녀의 하루를 바꿨다. 두 사람의 퇴직 3년 후 그들의 건강과 표정은 달라졌다. 김현수 씨는 혈압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었고 살이 불어나면서 자신감을 잃었다. 반면 이명자 씨는 체중이 줄고 안색이 맑아졌다. 병원에서 생리적 나이를 측정했을 때 실제 나이보다 6년 젊게 나왔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매일 아침 조용히 나가 걷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건강의 핵심은 운동 강도가 아니라 루틴의 지속이라고.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깨우는 습관이 뇌를 안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스트레스를 낮춘다. 퇴직 후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움직임이 줄기 때문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무의식적으로 계단을 오르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집에 머무르면 그 모든 자극이 사라진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조직이다. 60세 이후 근육량이 1년에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 근육이 줄면 대사율이 낮아지고 피로가 쌓이며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신체적 노화는 결국 정신적 노화로 이어진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일본 도쿄대 노화의학 연구소는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이상 느렸다. 즉,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활동이 뇌의 노화를 막아준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움직임은 뇌의 해마 부위를 자극해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을 돕는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생각도 늙지 않는다는 말이 생겨났다.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을 위해 거창한 목표를 세운다. 헬스장을 등록하고 요가나 수영을 배우지만 몇 달 지나면 포기한다. 이유는 하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치기 때문이다. 목표가 너무 크면 실패할 확률도 커진다. 반면 작은 습관은 지속이 쉽다.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그 자체로 뇌가 활동 상태로 전환된다. 아침의 한 걸음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꾼다. 이명자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단단하다. 아침에 공원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면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다. 그 후엔 집 안을 정리하고 책을 읽거나 손바느질을 한다. 그녀는 말한다. 예전엔 늘 바쁘게 살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보내는 하루가 더 충만해요. 그녀의 삶에는 조용한 활력이 있다. 반면
김현수 씨는 최근에서야 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근육이 줄면 회복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걸음을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밤에 잠이 오더라고요.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신체 활동을 단순히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리듬을 회복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깨어나면 다시 사회와 연결된다. 실제로 고령층의 우울증 환자 중 상당수가 활동량이 극도로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햇빛을 받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안정된다. 이는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낸다. 결국 노화란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인 셈이다. 노년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재정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몸의 루틴을 설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퇴 후 가장 오래 함께할 자산은 돈이 아니라 몸이다.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그 돈은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 노년의 삶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은퇴 후의 첫 아침,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조용히 물을 끓이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 손으로 일기를 쓰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대화가 멈추는 순간 노화는 시작된다. 하지만 그 대화가 이어질 때 인생은 여전히 자라난다. 퇴직 후 매일 아침 그저 조용히 이것만 한 사람들은 결국 젊음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늙는다는 건 세월의 일이지만 살아간다는 건 선택의 일이다. 당신의 내일 아침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엔 조용히 한번 걸어보자. 그 조용한 걸음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